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누구나 다 학종부를 준비할 수 있는 권현 선생님의 온라인 인강 학종에듀. 자, 오늘은 이제 권현 선생님이 검정고시 해외고 우리 또 재수생들의 이제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 스프린터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자, 다 같이 보시죠. 자, 해외고 지우가 연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고 이제 나왔는데, 실제 사례죠. 우리가 이제 해외고 검정고시, 대안학교도 비인가 대안학교는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재수생들까지 설명을 좀 하면, 우선은 이제 권현 선생님의 국내 최초 학종부 인강 권현에듀의 학종에듀의 이 스프린터 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한테 철저하게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경험 면에서는 풍부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해외고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학에 붙이면서 제가 깨닫고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일반고 학생들과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일반화된 그 체계적인 그 어떤 그 구체화된 교육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해외고에서의 어떤 국외고에서의 어떤 한국보다는 더 자율스러운 분위기의 어떤 교육 과정, 또 검정고시 대안학교 홈스쿨링 학생들도 본인의 어떤 꾸준한 공부를 통한 어떤 그 자율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경험은 굉장히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은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학생들의 경험은 원석을 조금만 더 깎아내서 충분히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와 우리 학생들의 어떤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맞는 그런 전공 역량과 그 다음에 경험과 우리 학생만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학생들인데 또 이제 단점이 좀 보인다면, 단점은 어떤 것이 있냐? 너무 이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방만하게 많은 것도 있어요. 이것을 조각을 해냅니다. 권현 선생님 스프린터 학종부 관리 프로그램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자유롭게 살아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해외고 학생들은 이제 원래는 미국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간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또 가정 뭐 개인의 형편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어차피 해외에 있는 자기가 이제 유학한 그 나라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는 시스템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좀 있어요. 하지만 권현 선생님의 스프린터 학종부 관리 프로그램은 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립니다. 자, 이 경험들을 갖고요, 우리 학생들 국내 대학이 어떤 건지, 국내 대학의 학과가 뭐가 있는지, 본인의 어떤 적성이 뭔지를 아직은 발현이 안 돼 있죠. 대학과 학과 적성을 정합니다. 학생들 관찰과 학생들 간의 면밀한 대화와 우리 학생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학과와 대학과 적성을 우리가 정하고, 세 번째는 이 대학과 학과와 적성에 맞는 구체화시킬 수 있는 학종부 로드맵을 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험보다 더 많은 경험들에 대한 어떤 보석 같은 면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보석 같은 부분들을 최대한 잘 살리고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학생들의 경험을 학종부 입시에 맞게 이제 세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걸 갖고 이제 구체적인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 역량이라는 걸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이 전공 역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냐?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이 생계부를 어떻게? 우리가 증빙서류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이 증빙서류를 내용을 잘 푸는, 설명하는 포트폴리오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갑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금년 이시부터는 자기 보고 학습서, 뭐 보고서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증빙서류는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인된 기관에서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입학사관관들이 봤을 때 정말 이 학생이 공인된 기관에서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곳에서 증빙을 받아야 되고 이 포트폴리오는 그 증빙받은 본인의 내용, 활동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본인이 쓰고 깨닫고 느낀 점을 기록하는 그런 서류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프레임 자체가 7대 창체활동이라는 게 어디 있었죠? 우리 일반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잘 보시면 7대 창체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진로활동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봉사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도 있고요. 세부 특기사항 및 세특사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사항이 있는데 이 교과는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교과사항은 우리가 검정고시 총점으로 치환이 되고요.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GPA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과 겨뤄서 손해를 보지 않고 싸워서 이기려면 검정고시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1등급에 가깝게 맞아야 되고요. GPA도 우리 해외고에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내신 면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이것을 이 활동에 맞게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스프린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5번째, 이 만들어진 어떤 서류를 갖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대학의 기준에 맞는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갖고 오는 서류들을 간혹 가다 보면 어떤 기준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학 한국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직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뭐가 대학에서 원하는 내용인지 뭐가 대학에서 모르는 내용인지를 잘 우리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해서 뭐 양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진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서류들이 돼야 되거든요. 대학 학과의 기준에 맞게 다시 한번 리세팅을 합니다. 스프린터 프로그램에서. 자, 6번째. 이걸 갖고요. 대학에서 원하는 자소서, 그 다음에 대학에서 원하는 면접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 해외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일반고 혹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과 겨뤄서도 손색 없이 대학에 상위권, 중상위권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게 그렇게 권현 선생님이 준비를 시켜드리는 우리 같이 공부하는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학종부 준비 프로그램이 권현 선생님의 스프린터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수생 수지가 재학생 때 생계부 그대로 서울권 대학에 인서울 할 수 있었던 이유. 자, 저희 권현교육의 스프린터 관리 프로그램 재수생만의 어떤 특화된 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수생 학생들의 어떤 그 과정을 보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방법대로만 노력을 했다면 정말 대학에 붙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선생으로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수생 우리 제자들 같은 경우 보면 기본적으로 생계부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봤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문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학에서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이 생계부 자체가 이미 3학년 2학기 때 마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게 없으니까 나는 열정과 꿈과 노력이 있어서 대학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전공에 대한 열정과 꿈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재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잠시 멈춰져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과정의 전형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만일 특기자 전형이라면 이 과정보다는 결과가 조금 더 들어가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의 생계부는 분명히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큰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전공 역량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 1등급 아이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서 툭툭 떨어지고 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 역량입니다. 그 전공 역량을 얼마나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이야기에 맞게 아까 선생님이 본인에 맞는 옷이라고 얘기했죠? 그 옷에 얼마나 적합하게 잘 폼나게 멋들어지게 걸치고 있는가 그거거든요. 이 전공 역량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 재수생 제자들은 재수기간 1년 동안 혹은 삼수기간 1년 동안
본인이 그동안 부족했던 전공 역량을 더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생계부를 보면 생계부에 의미부여가 안 돼 있어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맹점은 뭐냐면 뭐 어디서 들어서 전공 역량을 만들려고 노력한 활동들은 방만하게 많은데 본인이 스스로 그 활동들을 했다고 쳐요. 했지만 그 안에서 본인의 로드맵이라든가 입시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방만하게 스펙만 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활동에 대한 의미에 대한 규정들이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정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한테 와서 하는 그 하소연하는 얘기가 스펙도 남들보다 많이 했고 내신도 굉장히 좋은 내신인데 왜 나는 3, 4등급 혹은 굉장히 나보다 스펙이 적은 학생들보다 나는 그 학생들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냐 와서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무리 많이 그 경험을 통해서 스펙을 쌓았다고 해도 그 경험에 대한 의미 부여에 대한 생계부 분석이 정립이 본인 스스로가 안 돼 있으면 그 했던 활동들이 다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서 저와 함께 공부해서 합격하는 우리 전국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활동들이 아주 많이 방만한 활동들을 통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적재적소의 요소에 학생의 아이덴티티와 로드맵과 입시 스토리텔링에 맞는 활동들 몇 가지를 충실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전공 역량을 인정받아서 대학에 가는 거거든요. 지금 세팅이 잘못되어 있다. 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우리 재수생 제자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합격해야 하는 우리 재수생 제자들 그냥 1년 동안 놀고만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 권현 선생님의 스프린터 재수생만의 특화된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모자란 전공 역량을 심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계부의 내용들을 다시 의미부여해서 그동안 행한 활동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 의미를 잊어먹고 간과하고 온 활동들에 대해서 다시 의미부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전국의 제자들을 다시 똑같은 생계부를 갖고 그 생계부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가서 입학사관관이나 교수님들한테 훌륭하게 잘 인정을 받아서 대학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우리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또 우리 재수생 제자들 권현 선생님의 스프린터 관리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꼭 이번 연도에는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하시기를 저 권현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